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의 임재균 수석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KB증권 임재균입니다. 네, 오늘 또 뭐 금리와 관련된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을 또 해주신다길래 저 아침부터 또 패드워치 뒤지면서 한 달 전에 이제 한 81% 동결 가능성이 지금 95%까지 올라가 있어서 뭐 4월은 당장 동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6월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6월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3월 FOMC 이후에 연준이 연내 세 차례 인하 전망을 유지를 했습니다. 사실 3월 FOMC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고용이라던가 물가 지표가 사실을 좀 뚜렷하게 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 위원들의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세 차례보다 줄어든 두 차례로 바뀔 수 있다라는 좀 시장의 걱정이 있었는데 일단은 세 차례 인하 전망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 입장에서는 연준이 세 차례 인하를 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6월 달에 시작을 해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6월, 9월, 12월 이런 정도의 이제 금리 인하 속도 경로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연말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는 6월 인하 확률이 60% 이상으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연준의 이런 세 차례 인하 전망하고 더불어서 FOMC 이후였죠. 이후에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이 이제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에서 전망을 할 때 이번에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동결을 하고 6월달 혹은 그 이후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는데 스위스 중앙은행이 글로벌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인하에 동참을 하고 ECB와 그리고 BOE, 유럽 중앙은행하고 영국 중앙은행도 상반기 내에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조금 시사를 하다 보니까는 연준도 6월이면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럽에서 인하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또 연준이 거기에 같이 좀 갈 수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그러면 6월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경기라든지 뭐 고용이라든지 간밤에 뭐 미국의 고용 지표는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예측을 해야 될 때 뭐 고용만 보면 되는 건지 어떠한 기준이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연준은 이제 두 가지 책무, 연준이 이제 통화 정책을 성공시킬 목표인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인데요. 이 두 가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6월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는데 6월 FOMC 전까지 시장에서는 세 차례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랑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데이터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 잘 생각을 해보시면 2019년 7월이었죠. 연준이 그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보험성 금리 인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경기는 둔화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갈등으로 인해서 향후에 경기가 둔화가 될 것 같으니 미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게 연준의 스탠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7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에 앞서서 6월 달에 성명서에서 상당 기간 긴축을 유지할 것이라는 이 문구를 삭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연준은 다음 회의, 6월 다음에 7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시사를 했거든요. 저희는 이번에도 연준이 6월에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5월 FOMC에서는 적어도 FOMC에서 시그널을 보낼 수밖에 없다.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전에 발표되는 고용과 물가 지표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6월까지는 세 차례씩의 고용과 물가 지표 확인이 가능하지만은 5월 FOMC에서 시그널을 보낸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제 다음 달이죠. 4월 5일에 미국의 고용 그리고 4월 10날 발표되는 미국의 CPI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시나리오를 좀 세워보면은 고용이 약화될 경우에 시장은 경기 둔화를 좀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미국의 1분기 성장률 GDP 확정치가 나왔지만은 12월 4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나왔는데 3.4%로 기존 3.2% 대비 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성장은 굉장히 견고한 모습인 거고 연준에서도 강한 경기 펀더멘탈을 근거로 좀 긴축을 오래 할 수 있다.
금리 인하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고용이 생각보다 좀 부진하게 될 경우에 미국의 경기에 대한 조금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물가 데이터와 상관없이 6월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희 보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반면에 고용이 좀 견고할 경우에는 물가 데이터를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파월이 3월 FOMC에서 언급을 한 게 고용, 그러니까 실업률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물가가 둔화되면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가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 0.2, 핵심은 0.3% 증가하면서 지난 2월보다는 조금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둔화가 될 경우에는 6월 인하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시장에서는 6월 인하 가능성을 좀 상당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은 좀 크지 않을 수 있다. 결국에는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6월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더라도 금리의 하락폭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반면에 고용이라든가 물가가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 6월에 이런 인하 가능성 자체는 조금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월 FOMC 이후에 원러 연준이사 같은 경우도 빠르게 인하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경기는 견고하기 때문에 빠르게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한 점을 고려를 하면은 저희는 조금 인하 가능성이 후퇴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6월 인하 가능성을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고 6월보다 더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고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지표가 견고할 경우에 금리가 상승할 위험이 더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FOMC들을 앞두고 우리가 4월에도 봐야 될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간밤에 또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원로 연준 이사가 이 고금리와 관련된 이런 정책 당분간 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인하 쪽에서는 좀 기대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나 시그널이나 이런 거 주지 않고 빠르게 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 시그널 없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제 시그널이 없이 금리를 인하했던 사례가 저희 가깝게는 2020년 3월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팬데믹 초창기로 이제 미국 경제가 락다운, 이제 경제 봉쇄를 하면서 미국 경기가 굉장히 급격하게 조금 침체로 빠지는 약간 긴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 입장에서도 사실 시그널을 보낼 시간조차 없었던 거죠.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 오히려 정책이 더 후행이 되면서 이런 대응이 더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그널을 보낼 수가 없었던 상황이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경제라든가 금융시장이 흘러가는 걸 보면은 2020년 3월처럼 약간 긴박한 상황이 나올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준에서도 계속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원로이사도 결국에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 강한 경기를 근거로 빠르게 인하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많이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하는 점을 고려하면은 사실은 시그널을 보내고 나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현재 연준의 입장에서는 더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좀 시장이,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계속해서 조금 이제 시간이 를 두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시장과의 의사소통 과정인 건데, 지금 이제 연준이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 시그널 없이 하면은 경기에 대한 우려, 침체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그널 없이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조금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금리와 관련해서 다각도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채권플로우 KB증권의 임재균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